추세 추종에 이제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이제 턴하려고 하는구나 인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딱 하나 있다고요. 뭐요? 이 종목을 매매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 금액. 네, 또 항상 강조하시는 게 추세 추종 매매시잖아요, 전략.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매매 전략 어떻게 짜는 건지 또 말씀해 주시겠다고 아까 예고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한번 넥타이도 풀고, 네, 한번 본격적으로. 네, 한 20여 분간 한번 연휴 때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 가지 제가 사례들도 좀 드리고 네. 한번 내가 가진 종목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아주 쉽게 초등학생 정도도 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뭐 차트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차트로 힌트를 많이 얻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확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종목도 몇 개, 그 다음에 한국 종목 몇 개 이야기는 해서 많이 드리겠습니다.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결국은 올라가는 거에 계속 그걸 따른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추세 추종이라고 하면 숏도 추세 추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공매도 우리가 재개할 때 말씀드릴 때 내려가는 종목에 공매도를 치면 더 치지 많이 올랐다고 치지 않는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주들처럼 많이 올라가는 종목에 숏 쳤다가 지금 만약에 그때 당 쳤으면 지금 다 손실이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아쉽게도 2차전지는 사실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은 무조건 가는 게 더 가고 내려가는 게 더 떨어진다가 개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동전을 7번 던졌는데 7번이 다 앞면이 나왔네. 자, 8번째 어디에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앞면과 뒷면 중 7번이 다 앞면 나왔어. 8번째. 뭐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전 뒷면. 뒷면? 네. 터틀 트레이딩에서는 탈락. 리차드 데니스의 터틀 네. 트레이딩이라고 일부러 뒷면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독립시행 확률이잖아요. 네. 2분의 1은 어차피 앞에 7번이라도 상관없고 8번째 던지는 것도 사실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기존에 해왔던 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전제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번이 앞면이 나왔어도 8번째도 앞면이 나올 거라고 보고 가는 겁니다. 네. 저는 인생의 추세 추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결국은 내가 한번 성공해야 계속 성공한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조그만 거라도 사실 성취를 좀 이뤄주게 하려고 해요. 성취도 습관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점도 습관대로 맞아봐야 100점을 맞는 거고 뭐 하나를 이뤄도 저는 습관 이루는 목표 이게 버릇을 들여야 계속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인생 자체가 추세 추종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식도 가는 말이 더 간다. 계속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보면 파마리서치가 대표적인 시장에서 추세 추종의 형상, 거래량도 없고 여러 가지 계속 가는 말이 계속 되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또 LIG 넥스원도 방산 쪽에서 계속 이렇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 지금 결국은 공매도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 뉴스들이 있었고 관세 이슈도 있었지만 계속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형상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형상을 띄고 있고 우리는 계속 이거를 쭉 끌고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가는 말 못하겠다.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무섭다. 나 이거 정말 지금 못 사겠다. 무섭다. 네. 제가 일례로 올해 처음 만난 영업부 와서 처음 만난 손님한테 요거를 제가 1월 달에 추천을 드렸다가 이후 3월 달쯤 가서 한 번 더 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매매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더 살 생각을 하느냐. 네. 근데 결국은 지금 더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본인 이제 어머님도 저를 소개시켜 줬어요. 네, 어머님도 이런 매매 처음 본다 하면서. 근데 이게 추세 추종, 불타기, 피라미딩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 잘 못 사겠다. 여전히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종목 추천드리면 자기는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과연 추세 추종이 아니라 이제 추세 추종의 출발로 시작하는 종목을 뭐가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한 네. 네. 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추세 추종에 이제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이제 턴하려고 하는구나 인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거는 한번 내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아주 쉽습니다. 이제 저렇게 달리는 말이 네.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가능성 있는 종목들. 자, 말씀드렸지만 제 승률 40%가 안 됩니다. 네. 40%가 안 돼요. 사서 안 되는 70% 종목은 잘라내야 돼. 남는 30%에서 40% 종목. 10개 사서 3개, 4개 정도가 결국은 시장 내 계좌를 다 살려주는 거거든요. 네. 저도 제가 운영하는 랩 안에서 수익률을 계속 끌어올려주는 거는 계속 가는 말이지 밑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헤매요. 네, 헤맵니다. 네. 잔고 잘 봐보시면 내 잔고에서 50% 100% 가는 종목들이 내 진짜 전체 잔고를 끌어올려주는 거지 밑에서 막 따닥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있는 것들이 올려주진 않거든요. 그쵸. 결국은 내 계좌에 30% 50% 100% 된 종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사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면 꼭 찔 것 같다. 그런 징크스 가신 분들 있죠. 네. 내가 사면 꼭 찌더라. 그런 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다수기 때문에 그런 징크스가 다 합쳐지고 상쇄되고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대수의 법칙으로 네.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네. 이제 선정을 할 때 기준이 기술적인 그렇죠. 거 당연하죠. 먼저.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종목과 섹터에 대한 공부는 했다는 걸 전제 조건 해야 돼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근데 제가 요 자료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요걸 괜히 써놓은 게 아닙니다. 프라이스 킹, 프라이스 이즈 킹. 결국은 가격이 뷰를 만드는 거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그것에 대한 좋은 정보들이 또 좋은 뉴스들이 쏟아져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가치도 뭐 하는 방법이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퀀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가격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은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패턴 요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사례들 말씀드리고 지금 이 종목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디스클레이머는 꼭 드립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이렇게 매매한다. 매우 많이 틀릴 수 있다. 네, 매우 많이 틀릴 수 있다. 리스크 관리를 무조건 잘 하셔야 된다. 네. 디스클레이머 한번 드리고 책임 회피를 위한 디스클레이머 한번 드리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면요. 이거 QQQ거든요. 네. 네. 과연 우리가 이거 바닥을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 추세 추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대량 거래 양봉을 보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제일 좋은 거는요. 단기 저는 3개월 내에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짜리는 너무 길다고 보면 3개월 내에 그래도 매매를 좀 가장 센 거 보려면 3개월 내로 저는 봅니다. 3개월, 4개월. 네.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서 그어서 여기가 4월 7일 최저점이죠. 여기서 오른쪽에 쭉 내려 이렇게. 쭉 내려요. 내리다가 가장 먼저 걸리는 언덕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죠. 그럼 여기가 이제 하락 추세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어도 걸리는 건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입장이 만약에 내가 QQQ를 갖고 있고 또는 사려고 하는데 언제 살까 바닥이 언제일까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네. 근데 이날이 저점일 수도 있고 저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4월 7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선은 그어졌고 그러면 쭉쭉쭉 봅니다. 네. 이날 나왔죠. 사실 이날이 굉장히 큰 시세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지만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사더라도 패스. 역시나 별로죠. 근데 이제 다 왔죠. 다 왔는데 내려와. 역시나 내려오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100% 들어가느냐? 100% 아니죠. 일단은 또 맞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뭐 30%나 50%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전고점이 이제 여기였기 때문에 딱 요 패턴하고 비슷하죠.
요 패턴하고 여기잖아요, 여기. 네.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고점 여기예요. 그러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여기 고점을 넘길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여기니까 보고 바로 넘겨버렸네요. 그죠? 조정 없이. 그럼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가는 게 잡아 들어가요. 근데 이건 지수잖아요. 네. 지수가 이러니까 개별 종목 단으로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요. 저는 지금 메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메타 보면 이것도 한번 거볼게요. 4월 7일 날이 저점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얘는 더 빠졌었잖아요. 네. 얘도 똑같이 긋습니다. 똑같이 뿅 그어. 여기네. 예. 얘는 4월 7일 날 여기 얘도 저점을 만들었고 반등했지만 다시 더 세게 많이 밀렸죠.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했고 여기서부터 돌파했죠. 네. 여기서 1차 물량은 여기서 갭에서 못 사더라도 여기서 1차 물량 산 거는 수익이 꽤 나 있는 상태. 그렇게 되겠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TSLA 또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에서부터 쭉 내려. 쭉 옆에서부터 쭉 내리세요. 쭉쭉쭉쭉 내려. 4월 7일이 저점이잖아요. 네. 아이고. 더 쭉 내려. 쭉 내리다가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에서 스톱. 네. 이쯤에서 걸렸네요. 그죠? 네. 여기는 후행적이었고. 자, 4월 7일 저점이 여기가 저점이라고 판단됐죠. 판단되고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다. 만약에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내려가도 여기에 걸리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관종. 안 봐. 안 사. 반등해도 안 사. 안 사. 여기서부터 사는 거죠. 여기서 사도 전혀 늦지 않다. 여기서 사도 전혀 늦지 않다. 근데 만약에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회가 아직도 있는 게 아직 이 고점을 이제 돌파를 못 했잖아요. 네. 만약에 오늘 양봉 난다. 테슬라는 사실 뭐 그 CEO 교체 뭐 그런 또 루머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덜 올랐는데 얘 만약에 오늘 양봉 난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들어가요. 이런 거는 물타기라든 단타라든 뭘 하든 여기서부터 과연 더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느냐는 테슬라의 기초 체력 문제인 거고요. 네. 한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자, 미국 시장은 지금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라서 아마 상승에 제한적일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시장 개별 종목단으로 갖고 와 볼게요. 갖고 와서 보면 좀 약간 극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벤티지 랩입니다. 이거 비만 치료제인데요. 이게 주가가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내용은 차치하고 차트만 보죠. 차트만 보고 우리 하락 추세 극복하는 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는데 자, 이 종목도 여기까지 보죠. 쭉 보고 제가 3, 4개월 정도 고점에서부터 긋는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또 글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해서 여기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보죠. 그래서 쭉 봐요. 여기서부터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아니면 그냥 여기서부터 볼 수도 있는데 저점이 아직 판단이 안 섰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좀 당겨서 봐야겠다. 윗꼬리를 기준으로 네, 하시는 저는 거예요? 몸통 말고? 뭐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윗꼬리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쭉쭉쭉 보다가 보자. 여기서부터잖아요. 최저점이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를 저점으로 하면 선은 좀 더 연장을 하면 이 정도까지 나오죠. 네. 네. 그러면 바닥에서 이만큼이나 올라왔잖아요. 사실 이만큼이나 바닥에서 40% 50%나 올라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부터 사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 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몰랐으면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내려왔지만 이렇게 되는 양상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손절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극복하는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낸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거 51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가가 일단 51선 위에 올라와야 돼요. 네. 무조건적으로 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에다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것도 단타 할 수 있지만 얘도 뭐 좀 올라가다 만약에 더 오른쪽으로 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 선을 극복하는 때가 언젠가 오겠죠. 네. 근데 온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51선 제 기준으로는 5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어야지만 이게 더 잘 먹힙니다. 결국은 기술적 분석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기술적 분석 기법을 써도 다 잘 먹어요.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승률이 높아요. 근데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결국은 기술적 분석이 승률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손익비가 더 중요하지만
승률도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상향한 종목들이 지금 다 주도주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2주 신고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2주 종목을 골라내는 거. 음.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2주 신고가 오늘도 보면 70개 가깝게 떴어요. 네. 네, 이 종목들이 이런 현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2주 신고가를 우리가 한번 향후에 주도주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 2주 신고가 종목들을 보면 자,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볼게요. 그러면 다 우리가 다 봐왔던 종목들이에요. 현대중공업이죠. 넥스원, 두산, 하이브, LX릴렉, 그다음 현대미포, 삼성, SDS도 한번 봐봐야겠네요. 이거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이거 올라왔네요. 이 종목들 보면 어느새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죠. 네. 대략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부터 쭉 여기 하락 추세선에서 그냥 여기서 대략 구워보면 뭐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올라왔잖아요. 그럼 통과했고 50선 올라왔네. 그럼 여기서 해도 사실 전혀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하락 추세선을 극복했다는 거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다 끝났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기준은 긴 추세는 1년, 짧은 거는 이제 3개월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분기하고 그러면, 1년. 네. 그러면 어쨌든 저기 안에서 이제 뭐 잘 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저기서 밀리는 종목들도 있을 그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손절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손절은 해야 될 종목은? 그죠. 손절은 이 차트 보고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손절은 대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차트를 보고 하면 여기 깨지면 다음 며칠선, 여기 깨지면 얼마, 뭐 라운드 피겨, 뭐 얼마 하면서 계속 마음에 나름대로의 지선 합리화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네.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를 지금 이거 완전히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역추세기 아직은 여전히 역추세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샀는데 내려와. 그러면 한 12만 5천 원 봐봐야지. 또는 한 12만 원 봐야지. 또는 51선 봐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을 샀으면 2%. 손실이 2%가 아니라 내 비중의 내 전체 자산의 2%. 전체 자산의 2%.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인데 몰빵했어요. 그러면 내 손실의 2%면 얼마야? 그게 2%죠. 2% 깨지면 그냥 매도. 되게 타이트하게 잡으시네요. 네. 근데 대신에 50%면 얼마겠어요? 50%. 4%까지 빠져도 돼요. 그죠? 4분의 1 샀어. 예를 들어서. 4분의 1 샀으면 전체 자산의 25% 되려면 7, 8%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손실 금액을 내 총 자산의 2%다. 네. 예를 들어서 1억에 2%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치 샀어. 그러면 200만 원 손실 보려면 몇 프로 빠져도 돼요? 20% 빠져도 되죠. 수학을 잘해야겠네요. 아닙니다. 이것도. 산수.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네. 딱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주식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다고요. 뭐요? 이 종목을 매매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 금액.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딱 사고 이 주식이 200만 원 손실 보려면 여기까지 빠지면 200만 원 손실이다. 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자동 스탑로스 걸어 놓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잃어도 2%, 내 전체 자산의 2%. 대신에 위로 올라가는 거는 몰라요. 얼마 먹을지, 내가 이 주식으로 얼마 수익 낼지 모른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반복해도 시장에선 살아남을 수 있고요. 이것만 반복해서 제 기억에 30번 연속 손절, 이거 엑셀로 해보면 되는데 20몇 번 연속 손절을 하더라도 네. 반토막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26번 손절하진 않아요. 연속 손절할 확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주식 매매에 있어서 저의 최상단은 뭐냐면 서바이벌입니다. 살아만 남으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공매도 못 하잖아요. 잘. 그쵸. 결국 손절매밖에 없습니다. 손절매 잘하자. 요게 일단은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드릴 건데 자, 2주 신고가 종목들을 볼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이런 종목들에 있는 위주 종목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보면 디어유. 자, 이런 종목들을 보면 딱 여기서부터 딱 분기 정도로 내용은 다 아시죠? 내용은 이제
그 하나은행 해제와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4월 9일이 저점이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가장 최고점 여기예요. 그러면 저는 실제로 DIU 사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번 무조건 사는 위치. 그리고 여기서 몰빵하진 않았을 테니까 사고 여기 돌파할 때 한 번 더 사고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전형적인 3개월 하락 추세 극복하면서 올라가는 자리들. 이렇게 매매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짜리는 너무 길고 난 짧게 그래도 좀 익사이팅하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거 말고 또 볼 게 오늘 토모큐브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것도 보면 이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여기서부터 쭉 볼게요. 이 종목들도 보면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사지는 못했지만 아쉬운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 여기 이렇게 그었다가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종목. 이거 좀 개념은 좀 다르지만 이런 식의 종목들이 좀 세다. 그리고 VT, VT 무조건이죠. VT. VT도 보면 3개월, 3, 4개월 정도 전후에서 여기겠죠. 여기 하고 여기 넘어갔죠. 여기서는 안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전혀 늦지 않다. 전혀 늦지 않다. 그 다음에 카페24. 얘도 보면 자 여기서 고가를 찍고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긋는데 가장 먼저 걸리는데 여기 앞일까 뒤일까? 여기네요. 여기 먼저 걸리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들어가기 좋은 위치죠. 여기서부터 사들어가기 좋은 위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매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도체 섹터가 지금 딱 이래요. ISC 이런 거 보면 자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고 여기서부터 쭉 그어보면 얘는 극복을 했죠. 극복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됐어요.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지금부터 반등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본다라고 하면 관세 완화, 그 다음 빅테크 애들 실적 잘 나오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상승, 이런 거 계속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디램 값, 낸드 값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항상 그 온디바이스 AI 나오면 항상 가장 세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 얘도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극복을 했고 여기서 장대양보 하나 나오면서 51선 위로 올라가 버리면 1번이죠. 얘가 가장 세죠. 제주도에서 가장 수출 품목 1위가 뭔지 아세요? 제주 반도체예요? 반도체. 얘 때문에. 2위가 광어류. 광어요? 네, 넙치. 귤이 아니네요. 네, 귤 아닙니다. 귤은 한참 뒤에 있습니다. 그래요? 금액으로 보면 1번이 네. 반도체예요, 반도체. 네, 제주 네. 반도체. 2등이 광어 넙치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선 중에 하나. 수율, 우리가 반도체만 수율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생선도 수율을 보는데 저는 얘 생선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이런 좀 공부 많이 하는데 넙치류가 수율은 제일 좋습니다. 45% 이상, 50%. 대강어는 60%. 지금 봄이 대강어 철이니까 연휴 때 대강어 요즘에 노량진 시세 봤더니 대강어가 아주 싸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주문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매매 좋다. 이런 식의 매매 좋고요. 지금 의미 있게 볼만한 게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동성 화인텍.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흐름 나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 마린 엔진. 마린 솔루션입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것들도 요거를 왜 줬냐면 조금만 디테일하게 볼게요. 이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60분봉에서 봅니다. 이것도 돼요. 60분봉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네,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근데 이거 뚫었거든요. 60분 현대 마린 엔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동성 화인텍. 동성 화인텍. 딱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려면 그러니까 이게 달리는 말에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마 리서치를 보면 분명히 보면 분봉상으로 일봉상으로 매매 진입하는 게 찾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만약에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계속 보시면서 분봉으로 쪼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는 얘는 오늘 고점이 나왔으니까 저점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언젠가 저점 확인하고 이건 다시 그어야 됩니다. 이거 있고요. 60분봉을 쭉 당겨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 위치들은 계속 있어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은 뭐냐?
주가가 무조건 51선 위에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우상향인 종목들에만 먹힙니다. 내려간 종목에다 이거 하면 바로 추세선 헤딩하고 바로 꼬꾸라질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는데 이거를 소팅을 어떻게 하시느냐 보시는데 여기 이주 신고가 이거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고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이주 신고가인 종목들 보면 뭐 지금 뜬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보자. 디어유 있었고 호텔신라도 이것도 한번 이제 다음 주에는 60분봉으로 보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 여기를 극복해서 올라가면 또 해볼 만한 매매를 해볼 만한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사냐가 아니라 네. 민어빈이나 여러 추세 추종자들은 바닥에서 30% 이상 올라와야 매매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정도는 올라와야 바닥이 확인됐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내가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했다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매매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들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분봉상에서 이거는 왜냐면 이평선처럼 시간 지나면 변하는 게 아니라 캔들은 딱 그대로 고정값이잖아요. 그렇죠. 예, 선도 그대로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이평선 싹 다 한번 지워봐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평선 싹 다 지워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장기적으로 내가 과연 어디서 살 수 있었나 한번 해보시면 좋고 일단은 단기 고점을 찍어주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고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고점 해놓고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었을까? 한번 시뮬레이션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ASK-팝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것도 일봉에서 놓고 보면 이것도 여기를 이렇게 찍고 찢었단 말이 좀 그렇지만 여기도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내려가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이 과정을 극복하는 애들이 꼭 좋은 시세를 준다. 10개 사면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 포트에도 뭐 5개, 6개 이상 수익 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10개 사면 5개 이상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결국은 확률 싸움인데 확률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추세를 극복하는 매매법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늘 사실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계속 앞으로도 제 시간에는 이런 식의 매매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결국은 내 주특기 하나만 있으면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필살기라던가 내 멘탈이 예를 들어서 잠깐 외도해가지고 작전주를 하든 뭐 정치 테마주를 하든 했다가 손실 났을 경우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매매법이나 또는 그 필살기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한번 본인의 매매 방법을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연휴 기간에 또 시간 있으니까 네. 그때 열심히 또 이제 학습해가지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고생해주신 황유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